구티비가 10월 시청자들과 더욱 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9일부터 시작될 천사후원 생방송을 통해 폭넓은 복음 전파 사역을 시청자들에게 알립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제시하는 영화 투 헤븐이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교단의 성도들이 손연보 목사와 관련한 총회 측의 입장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회가 감리교 신학대 위주의 일방적인 통합신학대학원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말 사랑의 교회 후임 담임 목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매년 10월을 후원의 달로 지키며 후원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천사후원 생방송은 선교사 쉼터기금 마련을 위해 신사옥 GL타워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연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바이블 애플로 온라인 말씀 보급에 앞장서온 구티비의 발자취가 생생히 담겼습니다. 구티비와 동행한 후원자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천사 후원자들과 함께 만들어간 기적의 스토리를 제작해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오는 10월은 구티비 후원의 달로 한 달간 구티비 복음 전파 사역을 알리고 후원자들과 더욱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후원의 달 시작을 알리는 천사 후원 생방송이 이달 29일부터 나흘간 방송됩니다. 특별히 이번 후원 방송은 모든 과정을 구티비 신사옥 GL타워에서 진행합니다. 그간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후원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롭게 준비됐습니다. 방송국이니까 되게 클 줄 알고 그리고 왔는데 진짜 공사도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직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유난히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많았던 올해 구티비는 화재와 폭우, 태풍 현장에 발빠르게 찾아가 눈물 짓는 이웃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천사 후원 생방송에선 입당 한 달 전 역대급 폭우로 예배당이 물에 잠긴 천안 임마누엘 교회와 군산 열린교회의 복구 스토리를 전합니다. 또 구티비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감동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구티비를 친구 삼아 지내는 박금자 사모의 이야기를 비롯해 적금을 해지한 후 선교사 쉼터 조성 첫 후원자로 나서 감동을 안겨준 서해도 장로와 김다순 권사 부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단한 일상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구티비의 사역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열악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 선풍기를 지원한 구티비의 섬김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 사랑은 강물처럼에 출연해 회복과 위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됩니다. 또 온라인 말씀 보급에 앞장서온 바이블 애플 사용자들의 현장 간증과 함께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구티비 신사옥의 변화까지 이같이 구티비의 폭넓은 복음 전파 사역은 9월 29일부터 나흘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5천 원, 10,000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것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한편 후원의 달인 10월 한 달간 구티비를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에게는 성화 작가로 알려진 이요한 화백의 그림이 담긴 달력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례 문화는 죽음과 상실의 의미를 담은 세속적 관습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투 헤븐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제시합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진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례 문화는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국화와 검은 완장처럼 죽음과 상실의 의미를 담은 세속적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투 헤븐은 이런 현실을 짚으며 장례가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이런 한국적인 장례 풍습으로 인해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진 장례식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장례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 주장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영화는 부활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의 장래에서 벗어난 김헌수 목사의 천국 환송 예식을 보여줍니다. 이 예식은 유가족들이 슬픔을 넘어 고인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축하하고 언젠가 고인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은 한국교회가 이처럼 새로운 장례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기독교 장례 문화를 바꾸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기 위한 한 목사의 광인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29일 개봉을 앞둔 투 헤븐. 영화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 성도들이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손현보 목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손 목사 관련 헌의안을 1년간 연구하기로 한 고신총회를 규탄했습니다.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성명을 통해 총회 임원회가 손 목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통과시킨 건 목사도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는 원리를 외면한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회는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며 손 목사의 설교 논란을 1년간 연구하기로 한 결정이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선 총회 임원회가 공론장을 마련해 교단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손 목사가 설교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면서 교계의 비판이 커져갔지만 총회 임원회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교수회와 학생회, 총동문회에서 교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감리교 신학대 위주의 통합신학대학원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감리교의 신학교육 개혁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대학 중심의 통합신학대학원 설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감리교의 교육과 선교 역량을 약화시키고 목회자 양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학교육의 발전은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준비돼야 한다며 교단과 학교, 동문과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말 사랑의 교회 후임 담임 목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목사는 청빙위원회에서 3대 담임 목사를 확정할 것이라며 저는 후임자와 함께 내년 동사 목회를 하고 2027년 초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가 지난 1978년 개척한 사랑의 교회는 2003년 2대 목사로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오 목사를 청빙했고 오 목사는 23년째 담임 목사직을 맡으며 제자 훈련의 세계화와 평화통일 구구운동 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이 성경 속 룻기를 무용으로 풀어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히스패닉 노동자와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 행사로 진행돼 더 큰 의미를 더했는데요. 다채로운 무대와 함께한 은혜의 현장을 구티비 뉴욕 본부 김은규 PD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이 지난 9월 21일 뉴욕 신광교회에서 제8회 정기 공연 룻기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를 돕는 뉴욕 열방선교회와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지원하는 펜실베니아주 켄싱턴의 노스 필리 커뮤니티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윤자 무용 감독은 성경 속 룻의 헌신적인 마음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공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룻기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또한 알리기를 원해서 이 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뉴욕 필그림 선교무용단의 다양한 예배 무용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함께 꾸며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한국 무용인 영문 밖의 길로 막을 연 공연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우물가의 여인들로 이어지며 은혜를 더했습니다. 또한 대금 연주와 장고춤 등 전통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신나는 전통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이 있은 후 메인 공연인 룻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4년부터) 정기 공연을 개최해온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은 교회 행사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한국 문화로 섬김과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볼리비아 선교센터 건립, 유교 참전용사 초청 행사, 노숙자 쉼터인 나눔의 집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개정안으로 이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미완의 과제였던 검찰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렸다고 밝혔고, 야당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수사기관 간 업무 핑퐁이 늘어 국민 불편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며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근절 등 자본시장을 개혁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삼부토건 이일존 회장 등과 함께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나흘간 지급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국민이 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 쿠폰 신청자는 2,468만여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5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의심 정황 425건에 대해 가격 왜곡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계약금 지급과 반환, 또 해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며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갯벌 고림 노인 구조 중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전 소장과 전 팀장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16일 대기 발령 이후 10일 만에 직위 해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해경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와 대응 적정성, 또 사고 은폐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26일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백령도 서북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이 NLL에 접근한 후 최대 5km까지 남하하자 우리 군은 경고 통신 후 수십 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북한 선박은 서쪽으로 선회해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이탈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고의로 침범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전제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진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외국산 의약품과 대형 트럭, 또 주방과 욕실 가구 등의 관세 불과를 예고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과 욕실 가구 50%, 소파 30%로
다음 달 1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져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면서 유학생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비자 발급자의 71%를 차지했던 인도 학생들은 영국과 호주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를 겨냥한 신규 비자를 다음 달 도입하고 영국도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각국이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법으로 인해 자사 이어폰의 실시간 번역 기능 출시 시점이 유럽에서 지연됐고 유럽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자인 삼성전자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측은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며 절대 폐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 세계의 부채 규모가 337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비교해 2분기 글로벌 부채가 21조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는 프랑스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 독일과 영국 등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물론 기업과 가계, 금융 부채가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는 달러화의 약세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연한 통화 정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서울의 약 8배의 면적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5일 올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서 4,714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종전 협상 압박을 받은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중국이 올가을 새로 수확한 미국산 대두를 주문하지 않으면서 무역 협상 중인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에서 227만 톤 이상의 대두를 대량 주문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타격을 받은 대두 농가에 긴급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호남에 10에서 40mm, 충청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7도, 부산과 제주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구티비에서는 후원 방송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후원자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구티비가 섬긴 미디어 복음 사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후원자 여러분의 든든한 사랑을 발판 삼아 구티비는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